안녕하세요. 마고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에 제가 얼만큼 쓰고 얼만큼 벌었는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년에 어떤 항목에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그건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의 2025년 가계부고 여기 이렇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나누어서 고정비는 약 80만 원, 그리고 변동비는 한 120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총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1월에서부터 지금 12월까지 이제 12월이 지났고 지금 녹화는 1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간 제가 지출한 금액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고정비에는 주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월세는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6평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까 전세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거든요. 관리비, 오피스텔 관리비하고 가스비, 휴대폰 요금 41,000원이 포함된 거고 관리비는 월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한 금액이 주거 통신에 들어가고 4대 보험, 뭐 저희 지금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두 금액을 합해서 30만 4,45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이거 실비보험 96,603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구독료는 뭐 저 넷플릭스 보는 거, 애플, 그리고 쿠팡 와우 이렇게 지출하는 요 매월 회비처럼 나가는 것들, 요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회비는 저희 가족들 모여서 많이 잘 먹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저희 식비로 가족 식비로 보내고 있는 돈이고, 뭐 이 항목은 우리 조카의 미래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마음을 보태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동비 보시면 식비, 한 달 제가 먹는 외식비, 식재료 다 포함을 한 금액이에요. 식자재, 외식비, 그리고 주류, 저 와인이나 맥주 사는 거, 교통비 항목이 있고 주유비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요. 생활 쇼핑은 뭐 제가 지출하는 기본적인 지출이 여기 다 포함돼요.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등 생필품, 그리고 기타 소비하는 것들 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카페 간식, 문화여관은 수영 강습료라든지 입장료, 무슨 그 미술 전시회 관람료나 취미생활비 같은 것들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뭐 러닝 한다고 러닝화 사고 이런 것들도 취미생활비이기 때문에 문화여가에 넣었어요. 여행 숙박에는 국내 여행 다니는 거 있잖아요. 주로는 숙박하고 교통비 여기에 넣었고, 경조 선물, 그리고 의료 건강, 그리고 기타. 이제 월 10,000원씩 내는 회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얼마를 썼나 총 금액을 하나하나 다 넣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 2,9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네요. 월 평균 한 200만 원 좀 넘게, 200만 원에 딱 맞추지는 못했고, 제가 2월에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생활비 쇼핑,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새로 사야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느라고 한 27만 7천 원 정도를 200만 원에서 초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8월, 9월은 제주도 2달 살기를 했었던 시기거든요. 이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제주 한 달 살기 할 때 3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해서 2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 돌아온 이후에 연말로 갈수록 지출이 좀 늘고 있어요. 그때 서울 놀러 가기도 했었고, 사실 제가 매년 겨울마다 따뜻한 나라에 나가다 보니까 겨울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겨울옷을 좀 샀고, 그래서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생활 쇼핑에 64만 원이나 썼고, 서울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좀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에도 역시 약간 더 지출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12월에는 약속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어서 11월, 12월은 지출이 지금 꽤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썼네요. 1년 동안 제가 지출한 게 한 2,9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의 연간 지출은 얼마일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간 지출은 부동산 관련 비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오피스텔 관련된 중개수수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수리할 게 있으면 연락이 와서 또 수리하고, 또 세입자가 나갔을 때 청소비용 같은 게 이번에 좀 크게 발생했어요. 좀 오래 사신 분이 나가시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큰 돈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둘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기타 비용 총 합해서 제가 1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한 게 한 238만 8,630원이 됩니다. 지출이 많죠. 그리고 세금 항목이 있는데요. 세금은 재산세, 소득세, 뭐 기타 이건 등록 비용 같은 거고, 여기 지금 세금 5월에 종합소득세 많이 냈는데 이게 이제 오피스텔로 얻은 수입에 대한 소득세하고, 그리고 2024년에 제가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314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한 350만 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지급 냈습니다. 2024년에 대략 한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1,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연간 지출 정도를 커버를 했고, 남은 돈은 다시 주식을 사는데 재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간 지출 항목은 해외여행 경비예요. 아까 국내 여행은 그냥 월 지출 항목에 넣고 있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아까 1월 달 월 지출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제가 1월에 방콕하고 스리랑카 여행을 했잖아요. 2월 초까지 스리랑카 여행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 이제 해외여행 경비가 1월, 2월 잡혀 있고요. 기타 비용은 제가 2월에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 비용으로 120만 원 들어간 거, 이게 이제 연간 지출 항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연간 1,000만 원 가량을 지출을 했네요. 2025년에. 그래서 2025년에 월간 지출과 연간 지출을 다 합하면 저는 한 4천만 원 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저의 2025년 가계부는 이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제가 일을 하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을 하느냐 이실 거예요. 그건 저의 수입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오피스텔에서 얻는 월세 수입이고요. 이게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세금은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자 비용까지는 제외를 했는데 세금은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사실 순수익으로 따지려면 이 2천만 원에서 아까 그 부동산 관련 제 비용과 그다음에 소득세를 다 뺀 금액이 저의 순수한 수익이 될 수 있겠죠. 기타 다른 수익에는 금융수익, 제가 얻고 있는 모든 수입을 여기에 다 딱딱 긁어서 적어봤어요. 금융수익에는 파킹 통장 이자, 소소하지만 이자하고, 그리고 배당금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저의 작고 소중한 유튜브 수익도 적어봤고요. 저도 이제 1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구글로부터 지급받았나, 이게 좀 궁금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년에 한 1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네요. 정말 작지만 아주 소중한 유튜브 수익입니다. 기타는 제가 뭐 당근에서 이렇게 저렇게 에어컨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그냥 들어왔던 수익이고요.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 1, 2, 3월은 굉장히 미미하다가 아마 이제 4월부터 SCHD 같은 것에 제가 자산을 좀 넣으면서 좀 배당 수익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4월, 7월, 그 다음에 9월, 11월 이렇게 배당금이 SCHD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내역은 조금 다시 이렇게 빼보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 그 종목이 SCHD, 좀 쉽게 슈드라고 할게요. 그냥 슈드하고 비토 두 군데서 배당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슈드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올해 4월 그쯤에 이제 미국 주식이 한참 안 좋을 때 제가 슈드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뭐 테슬라나 기타 기술주, 그리고 ETF 같은 거에도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락장에서 슈드를 사니까 이 하락장이 회복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회복하면서 수익률이 몇십 프로씩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SCHD 슈드는 한 5%, 4, 5%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사실 배당도 3%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하락장을 맞았을 때 저는 슈드가 그래도 방어를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방어를 잘 못하고 얘도 똑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회의가 들어서 슈드는 오히려 지금 줄었어요. 2,484주였다가 지금 12월엔 2,050주고,
9월에는 549달러 정도, 그리고 12월에는 484달러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월로 환산하면 대략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그 배당 수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빅토는 사실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이게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실 이제 빅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추종하는 고배당 ETF라고 볼 수 있는데, 고배당을 받고 싶은 욕심에 빅토에도 일정 금액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9월에 168주이다가 10월에는 281, 그 다음에 600, 12월에는 1128주,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씩 이제 사서 수량을 늘렸는데, 그 사이에 또 비트코인이 안 좋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 4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번의 배당을 더 받고 비토 주가가 회복이 되면 그래도 손실 부분은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2025년에 오피스텔 월세로 2,0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요. 그리고 금융수익, 뭐 파킹 통장 이자에서부터 배당금, 유튜브 수익, 기타 수익까지 탈탈 털어서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 이거를 합하면 작년에 제가 총 3,100만 원, 3,182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간 지출이 1,000이었고 월 지출은 2,900이었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을 월 현금으로는 다 커버하지 못했고,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금,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연간 지출을 메꾸고 남은 금액은 주식에 재투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 지출은 월 수입으로는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간 지출까지 커버하기에는 매월의 현금 흐름은 살짝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2026년에는 배당을 조금 더 비토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피나 제피큐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알아보고, 아니면 또 슈드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슈드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배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도 지금 현재 월 배당에서 그래도 좀 늘려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자산 배분 현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제 자산 현황을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딱 얼마의 지금 순자산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런 비율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테슬라 뭐 지수 추종 ETF를 1위라고 봤을 때 저의 전체적인 자산들이 가지는 어떤 비율을 나타냈고요. 지금 부동산이 한 3.8, 미국 주식이 3.3 정도의 비중이고, 지금 미국 주식하고 부동산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은 거의 이제 오피스텔이고, 글씨가 눕혀놔야 되는데 눕혀서 써볼까요? 부동산은 오피스텔. 그래서 아쉬운 건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는 감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 3.3 중에서는 기술주가 0.5의 비중. 여기 뭐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에 조금 크게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의 비중이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30%, 미국 주식의 한 30% 조금 못되게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SCHD, 비토, 이 두 배당주 성격의 아이들이 0.8 정도의 비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추종 ETF, 여기에는 뭐 QQQ나 VO, 뭐 TQQQ도 있고요. 우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속슬, 이렇게 다 합해서 한 테슬라랑 같은 비중, 그러니까 1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국내 주식 0.8, 전세금. 제가 지금 전세금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전세금하고 제가 이제 뭐 예비비 정도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한 1.2.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자산이 배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산을 통해서 오피스텔 월세가 180만 원 정도, 그리고 슈드에서 월 20, 비토에서 월 100, 조금 더 늘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지금 물타기 한다고 또 매수를 엄청 해가지고 이게 한 150 정도 나올 건데, 이게 몇 달 지나면서 원금만 회복되면 그 이후로는 수익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배당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랑 파킹 통장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이자, 소소하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합하면 한 현재 31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이제 12월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에는 제가 이 오피스텔 월세, 이게 전세를 또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면서 월세로 돌리기로 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가 한 210만 원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오피스텔 월세가 210만 원, 슈드 20, 비토가 150.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비토 그 주가가 더 내리막길을 걸어서 손실을 보고 팔아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2,000개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한 380만 원 이 정도의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월 지출 비용을 커버하고도 3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연간 지출까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연간 지금 미국 주식에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매도해서 이 금액을 좀 수익화를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자세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파이어 라이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실 대단한 자산도 아니에요. 아껴가면서 살고 있고 이 수익이 제가 매년 뭐 투자를 해서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수익을 내리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뭐 2026년 들어서서 저의 계획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저도 몰라요, 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슈드도 사봤다가 팔았다가 비토도 사봤다가 아 이거 손실이 나네 이러면서 어떻게 지금 월 현금 흐름을 가져갈지 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뭐 이런 사례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월간 지출, 연간 지출,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 현황, 자산 배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부랴부랴 찍고 저는 오늘 새벽에 일단 방콕을 찍고 끄라비라는 섬으로 들어갈 건데요. 끄라비는 제가 또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가는 여행은 저의 친여동생과 함께 가는 여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케어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영상 안 올라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따뜻한 나라로 이제 떠나겠습니다. 안녕.